네, 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학기 동안 체육을 가르쳐 줄 성상원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체육 첫 시간이죠. 선생님하고 우리 1학기 동안 체육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면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체육이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시간부터 이렇게 잘 듣지 않거리면은 한 학기 수업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잘 집중해서 듣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과의 내용을 살펴보기 이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체육 활동을 하는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서 제시합니다. 비전이란 말은 뭐냐면은 다양한 신체 활동으로 생활의 즐거움을 찾기, 즉 체육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활에 보다 활력과 즐거움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비전을 설정했고요. 목표는 하루 운동의 생활화를 통해서 운동 기능도 익히고 하루하루 이렇게 즐겁게 운동하기 바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5학년 체육교과 내용을 살펴보면은 1학기나 2학기나 똑같이 건강, 경쟁, 표현, 도전, 안전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교과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가 활용 운동 이것은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가르쳐 주고 싶어서 정한 그런 운동 내용이고요. 바로 뭐냐면 여가 시간에 줄넘기나 셔플 동작 익히는 것을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여가 활용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그다음에 밥을 먹는 즉 생존의 시간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지요. 그 공부를 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여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는 여가 시간이 많은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친구는 여가 시간이 거의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아무튼 이러한 여가 시간을 충분히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운동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책을 읽든가 하는 좀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데 봐서 선생님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스마트 게임 같이 그렇게 어떤 영상을 통해서 게임하는 것에 집중해 있는 그런 모습을 선생님이 많이 봅니다. 뭐 영상을 본다든가 이런 것 등등을.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신체 활동을 필요를 해야 지금 여러분들처럼 성장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 신체 활동인데 즉 이렇게 게임만 하고 오락 영상만 쳐다보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신체 발달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은 여가 시간에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독서 활동도 하고 해서 보다 의미 있는 활동으로 여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줄넘기나 셔플 동작 같은 것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셔플 동작은 이제 차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표현 활동 첫 시간 정식 교과 수업입니다. 표현 활동에는 첫 시간에 강강술래 추기가 있습니다. 이걸 4시간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강술래에서 뭐 고사리 꺾기, 청어 엮기, 그다음에 문지기 놀이 뭐 이런 거 등등을 시간마다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즐겁게 이렇게 놀이하는 거, 즉 우리나라 전통 민속춤인 강강술래를 추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은 경쟁 활동으로서 주먹 야구형 경기를 한 8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주먹 야구형 경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의 비슷한 유형의 놀이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익혀가면서 야구형 경기에 대한 어떤 소질이나 이런 거 재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나면은 5시간째 탈춤치기하고 속옷춤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래 민속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번씩 꼭 익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동작에 간단한 동작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도록 하고, 이것이 좀 여의치 않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보다 더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셔플 댄스를 이렇게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추는 것을 함께 병행하려고 합니다. 셔플 댄스의 기본 스텝은 32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부터 차곡차곡 하면은 더 많은 단계를 여러분들이 몸에 이렇게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동작을 가지고 그야말로 댄스를 하는 겁니다. 끝나면은 도전 활동으로서 멀리뛰기하고 높이뛰기 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5학년 돼서 팝스를 해서 여러분들이 체력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에 멀리뛰기나 높이뛰기를 열심히 하면은 아마 팝스의 체력 그 능력 검사에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남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공부하는데 좀 활력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축구형 게임, 농구형, 배구형, 하키형, 라켓형, 달리기형 게임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선생님도 직접 뛰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운동을 하는 시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행평가는 3가지 영역에서 3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차후에 안내하도록 하고요. 모든 끝나면은 1학기 체육교과 활동에 대한 반성 및 자기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의 운동 습관을 선생님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어주는 A4 용지에 쓰는데 이 쓰는 시간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운동하기를 좋아하는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요. 또 그저 뭐 상황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뭐 O, X 이렇게 단답형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글씨로 예쁘게 쓰면 됩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나 운동을 하는가? 이것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여가 시간에 하는 운동 시간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는 운동하고 금요일 날은 혹시 안 했고 일요일 날도 못 했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시간에 한번 나가서 한 30분 한다 아니면 1시간 정도 한다 그러면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쓰면 되죠. 꼭 정확하게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나는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유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또 재미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또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 운동에 대한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 또는 뭐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자의 생각을 쓰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동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좋았던 경험이나 나빴던 경험. 그래서 5학년 친구들은 어느 때 좋은 경험이 되고 어느 때 나쁜 경험이 되는지를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좀 알고자 해서 이와 같은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에서 혹시 성공했었던 사례가 있으면 좋았던 경험이 되겠죠. 또 운동하는데 불쾌했던 경험, 뭐 실패를 했다든가 했을 때 불쾌했겠죠. 그래서 좋았던 경험이나 나빴던 경험을 씀으로써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생각이 어떻게 좌우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빠져 있는데요. 그 다음에 대학교 시절, 그 다음에 현재, 사회인으로 현재를 했었을 때 운동에 대한 생각을 선생님은 좀 분명하게 각 시기마다 분명해요. 어느 시기에는 어렵게 생각했다가 어느 시기는 좋은 경험도 있고 그러는데,
먼저 초등학교 시절에는 참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 어려웠었던 이유 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또 초등학교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 너무 학교를 힘들게 다녔던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체육을 선생님은 너무 좀 싫어했어요. 그 싫어했었던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체육 시간 되면은 좀 이렇게 겁이 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나?'라는 그러한 부분. 굉장히 이제 선생님은 좀 얌전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도전하고 용기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우리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도전과 용기가 없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인제 기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체육 시간이 어려운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제 선생님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운동 기능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두렵고 어울리지 못했던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선생님이 인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집이 꽤 멀었었어요. 그다음에 작은 마을에서 친구들 2-3 명하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에 가도 그렇게 여럿이 어울려서 노는 공놀이 같은 데 제대로 끼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 보니까 자신감도 뚝 떨어지고 이런 것이 인제 아이들한테 약간의 좀 이렇게 약점으로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운동을 잘 못해서 굉장히 어려웠었던 시기. 그래서 인제 아침에 체육이 들어있는 날 2 시간 정도 들어있으면은 선생님은 인제 그다음 날 아침에 가장 관심사가 밥 먹고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날씨가 어떤가.' 이렇게 밖을 바라다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선생님이 밖을 바라본 이유가 뭘까? 답이 나오지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인제 학교를 가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너무 내가 학교를 가는 것을 너무 이렇게 유쾌하지 않게 학교를 다녔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면에 체육 시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간에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앞에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과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인제 지금은 체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체육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인제 이렇게 어려웠던 체육을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크게 결심을 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체육을 못하지? 이 체육 때문에 나의 학교 생활이 이렇게 망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는 그때는 혼자 개인 연습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개인 연습하냐고요? 먼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철봉 같은 데를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철봉 중학교 철봉은 초등학교 철봉보다 더 높고 길어요. 그런데 인제 거기에 매달리면서 이제 틈틈이 턱걸이도 하고 그다음에 흔들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전혀 철봉 위에 올라가지도 못했었는데 두 손을 잡고 인제 올라가고 참새처럼 올라가서 앞으로 이렇게 돌아 내리기도 하고 뒤로 거꾸로 돌아 올라와서 내리기도 하는 그런 것을 혼자 연습을 하니깐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물론 인제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안전 문제는 이렇게 주의를 하면은 크게 다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히려 다칠 때는 내가 운동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와서 장난으로 나를 뭐 밀어대든가 했을 때 다치는 거지 내가 긴장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는 다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중학교 때 그런 어떤 기능이 늘어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에 비해서 너무 학교 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쉬는 시간에 공놀이도 하고 그다음에 뭐 몸싸움도 하고 그다음에 진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시절이 가장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행복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인제 고등학교, 대학교 와서는 그렇게 운동을 인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 선생님 인제 교수님이 인제 오늘은 인제 뭐 예를 들면 배드민턴을 치는 것을 하겠다 그러면은 누가 나와서 인제 시범 보이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나가서 이렇게 시범을 보이고 뭐 이런 활동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 인제 체육 학점도 받고 사회인으로 나와서 인제 처음 학교에 발령을 받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제 5학년 아이들을 제가 이제 처음에 담임을 했었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이제 탁구부 아이들이 한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명 아이들을 이제 친구 삼아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탁구 선수가 있으니까 탁구를 같이 이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 치면서 아이들을 이제 나중에 탁구를 가르치게 되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도 이제 그 아이들이 탁구 선수로서 이제 크게 이제 성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강원도 저 정선이라는 산골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크게 탁구 선수로 성공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학교를 경기도로 옮겨오면서 이제 그 학교에서 두 학교를 해서 탁구를 더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탁구를 꽤 이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뭐 우리나라 대표 탁구 선수단 있죠. 삼성생명, 그다음에 저 포스타데이코라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안산시청 이런 곳에 실업 선수로서 또 국가대표 선수로서 이렇게 활동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포에 와가지고는 김포초등학교에서 또 탁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제 유명한 지금 대한항공 여자 탁구 선수가 또 배출되기도 했고, 이처럼 운동을 어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나중에 이제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운동을 하고, 너무너무 운동을 이것저것 하니까 너무 생활에 여유도 있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운동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학기 동안 함께할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교과 내용은 이야기했죠? 교과 내용 이외에 우리가 이제 하는 운동이 크게 몸풀기 운동으로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셔플 댄스를 가르쳐 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몸풀기 국민체조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강화 운동으로 줄넘기, 뜀뛰기, 신체놀이를 상시적으로 또는 체육 교과 시간에 틈틈이 하도록 하고요. 기능 운동으로 공 운동과 그다음에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 교과의 내용에 따라 운동, 팝스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수행 평가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선생님과 체육 활동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운동하면서 지녀야 할 태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운동 경기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선생님도 이제 성인이 돼서 다른 일반 사회인들하고 이제 테니스를 치는데, 이렇게 정정당당하지 않게 테니스를 치는 분들도 있고, 또 정정당당한 분들도 있고, 이제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 아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정정당당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인, 아웃을 콜을 분명하게 해주는데, 지나치게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은 인, 아웃을 인을 아웃으로 이야기하고 또 아웃을 인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태도를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정정당당한 그런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가 나의 능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운동은 놉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뭐 처음 5학년 시작하니까 누구나 능력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당일 컨디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었을 때 운동에 무리하게 참여하다 보면 다치게 돼요. 예를 들면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몸살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필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의 경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축구라고 생각합시다. 축구를 하는 거예요. 욕심이 나서 그럼 나도 축구를 해야지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몸이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축구에 참가를 했어요. 근데 하고 났더니 몸이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못 오게 된다. 이것은 무리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몸살뿐만이 아니라 다리가 뭐 골절,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 모서리에 중심을 못 잡아서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을 일으켜서 정신을 잃는다든가,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떼약볕에서 이제 무리하게 뛰다 보면은 뭐 이렇게 탈수증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무리한 운동은 선생님이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여러분들의 태도의 두 번째는 매 시간 똑같은 운동에 요구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체육 시간을 보면은 오늘도 선생님 오늘 피구 안 해요? 라고 이제 피구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운동의 요구는 놉니다. 물론 이제 요구한다고 선생님이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그런 또 요구를 통해서 또 안 들어준다고 또 마음 상처 입기 전에 내가 이런 요구는 선생님한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다짐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운동 설명 방법 규칙을 귀담아 듣기. 이것은 예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체육 시간이 되면은 이제 몸풀기 그 다음에 하고 준비 체조 같은 것을 한 뒤에 선생님이 오늘은 무슨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이 쭉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잘 듣지 않고 장난을 논다든가 해서 선생님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자꾸만 분산시킨다든가 하면은 설명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규칙을 잘 들어야 돼요. 또 이제 규칙을 잘 듣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됐으면은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은 룰을 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이제 싸우게 돼요. 여기서 싸운다라는 것은 뭐 말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로 또 시간이 또 지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때 즉시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은 설명이나 이런 것을 한 번에 딱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하기.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우리 몸에 쌓였던 피로나 아니면 스트레스 같은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운동의 효과가 바로 몸도 튼튼해지지만 정신적으로 피로를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승부에 매달려 가지고 무리하게 예를 들면 경기를 진행한다든가 또는 너무 과격하게 진행된다든가 해서 상대방의 선수를 다치게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너무 과욕을 부려서 자기의 몸을 다치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놉니다. 그래서 지나친 승부욕을 발휘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해서, 오늘 만약에 뭐 승부에서 졌다고 하면은 다음에 또 이기면 되지요. 그렇죠? 오늘 있고 또 내일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스포츠는 즐기는 거지 스포츠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가 안 보이는데 무질서, 물론 당연히 노지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강강술래 한다 그랬잖아요. 강강술래 했을 때 예전에 보면은 강강술래 손을 잡고 이렇게 쭉 도는 그런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강강술래 강강술래 이러면서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이렇게 쭉 도는데, 어떤 친구들은 장난으로 그 손을 갖다가 이렇게 잡은 손을 잡아다녀 가지고 그 대형을 이렇게, 원래 또 동그란 대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형을 찌그러뜨리고 또 그 잡아다녀 가지고 뒤에 딸려오는 친구가 넘어지고 막 이렇게 장난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선생님은 무척 반대합니다. 내가 운동 안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다른 사람까지 운동을 안 하게 방해하는 것은, 그것은 가장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로 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열 태도를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루 운동의 생활화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그것이 내 몸의 습관화를 이룬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생활, 운동의 생활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가 시간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건전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목표를 정하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뭐 생각나면은 운동도 기능이기 때문에 기능이 전혀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능이 늘지 않으면은 또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잘하면은 다른 아이들이 와, 잘한다, 박수도 쳐주고 막 이러는데, 그러한 잘하지 못하면 또 이것도 또 더 이상 운동할 기분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목표를 오늘은 줄넘기 뒤로 넘기다. 내가 뒤로 넘기 잘 못한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뒤로 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웠다.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목표를 뒤로 넘기 목표 10번. 오늘 셔플 스텝 32번 중에서 12번 동작을 배웠다. 예를 들면 12번 동작이 힐토 동작이다. 그러면 이제 그 힐토 동작을 내가 직접 이렇게 뭐 공터나 그다음에 집 주변에 이런 데서 그런 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네, 성공적이네라고 하면 그날 목표가 달성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운동 결과를 기록하기. 이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줄넘기 뒤로 넘기 10번 했다 안 했다, 이것을 종이에다 이제 일일이 기록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번거로운 일, 즉 운동할 시간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기분 같은 거를 오히려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기록한다라는 것은 그날 뭐 일기를 쓰는 친구가 있으면 일기장에다 기록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머릿속으로, 기억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그래서 어제는 내가 뒤로 넘기 13회, 목표는 20회였는데 13회 했다는 13회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했을 때는 13회는 분명히 넘어야 되겠죠. 그래 이제 발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16회를 했다 그러면 16회에서 20회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기능이 향상된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한번 시작을 하면 끝까지 뿌리를 뽑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예 꾸준히도 하지 않지만 이렇게 결심을 한 뒤에 뭐 이렇게 3일이 되면 흐지부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뭐 한자성어로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은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를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볼게요. 1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같은 아이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이제 김연아의 발, 박지성의 발, 이런 어떤 사진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궁금하다, 이 사진 자료가 왜 있을까 해서 이제 사진을 열어봤더니 진짜 거기에는 박지성 선수의 발 모양이 나왔는데 발이 많이 상해 있어요. 엄지발이 있는 데가 좀 약간 변형된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박지성 선수는 우리나라 이제 축구 선수로 유명하지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미드필더로 뛰었었던 선수고,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는 뭐 피겨 스케이팅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선수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발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끔 된 것은 그 발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연습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몇십 년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김연아, 박지성 선수의 발처럼 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자기가 목표를 정했으면은 꾸준하게 해나가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재보다는 보다 발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첫 만남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여가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 또는 학교 체육 시간에 어떤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강술래에 대한 춤을 추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체육 시간에는 이처럼 다양하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체육 시간에 참여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 복장은 운동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치마를 입는다든가, 조금은 치마 입는 친구들이 이제 잘 안 보이지만 그렇게 여자 친구들이 치마를 입는다든가, 남자 친구들이 뭐 청바지처럼 이렇게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을 입어서 이렇게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이런 옷 등은 입지 말고, 집에서 평상복에 입는 약간 추리닝 같은 그런 옷을 입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당이나 운동장에 갔을 때는 반드시 실내화는 교실에다 벗어놓고 운동화 신고 오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내화는 운동화 끈이 없기 때문에 달리기 하다 보면 실내화가 이제 벗겨지면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또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화 반드시 끈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운동화를 신고 간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오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경우에 이제 간혹 실내화 신고 운동장에 흙을 밟고 돌아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으면은 선생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체육 시간에 뭐 페널티를 준다든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서와 규칙을 지키고 즐겁게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체육합시다. 화이팅!